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4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탑4에 대한 이제 좀 집중 탐구 요런 또 혜택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한 번씩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양식은 요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제가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또 이제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자 들어가 보시죠. 양키스 보선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양팀이 2차전을 가져가면서 투수전 양상을 보여줬어요. 양키스 입장에선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마클레이터가 1실점을 줬고 그게 결승점이 됐고 1대0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에서 달리던 타격이 오늘은 영봉패로 경기를 마무리했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내일 보선은 가레 크로쉘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59.1이닝 동안 1.07의 WHP와 2.43의 ERA. 그래서 이제 156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뭐 커터, 투피쉬 위주로 가져가는데 뭐 싱커라든지 뭐 슬라이더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구종을 던져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삼진 비율, 그 다음에 볼산비 나쁘지 않고요. 뭐 장타에 대한 억제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었던 타선이 이 보선과 1차전, 2차전 가져가면서 서서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도 좀 기분이 나쁩니다, 양키스는. 그래서 저는 크로셰급의 선수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기대값을 좀 설정해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윌 워렌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싱커에다가 뭐 포심,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일단 강점은 구속이 빠르고 볼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위닝샷이 좀 애매합니다. 볼지도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보선도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은 정말 좋은 팀 중 한 팀이고, 이제 이 윌 워렌이 보선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6월 7일이었죠. 6월 7일 날 만나서 5.1 동안 4자택 내주면서 좀 무너졌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경기가 내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경기거든요. 1시 맞죠? 1시 경기인데 워렌이 또 낮 경기에 또 되게 약했습니다. 낮 경기에 약했고요. 총 9번 등판해서 40.1이닝 동안 5.58의 ERA. 그래서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이라든지 낮 경기에서 약했었다는 부분이라든지 보선이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 1차전, 2차전이 잡으면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는 점 역시도 보선에 대한 무게감을 좀 실어줄 수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크로셰가 최대한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주는 동안에 보선 입장에서는 이제 워렌을 좀 공략해주는 요런 각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승, 일방적인 승 가능성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랑 토론토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 토론토. 이 매치업은 사실 토론토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내일 마이애미 선발이 젠슨 정크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브레이킹 볼이 되게 좋거든요. 브레이킹 볼이 밸류가 높은 자원인데 근데 이제 8월달에 좀 안 좋았어요. 정크가. 8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22이닝 동안 15자책 6.14의 ERA 기록하면서 안 좋았었고요. 이거 사실 토론토가 타이밍이 가장 잘 맞는 구종 중에 하나가 이런 슬라이더거든요. 슬라이더에 대응했을 때 대응 능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이제 땅볼 낮게 깔리는 땅볼 빠른 공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하드히팅이 좀 많이 나올 건데 마이애미가 좀 잘 건져내줄 수 있을지 필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마이애미는 그렇게 필딩이 좋은 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몇 개? 5개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의 실책을 좀 신뢰할 수는 없고 필딩을 신뢰할 수는 없고 정크도 최근 안 좋았고 토론토는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또 좋은 팀이고 그래서 이제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정크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베리오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최근에 싱커의 밸류가 나쁘지 않아요. 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좌우 편차 없이 잘 던져주고 있고 정타에 대한 억제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선발 싸움에서 토론토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조금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토론토도 이제 불펜이 한창 또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안정 구간을 또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토론토의 승리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워싱턴.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지금 4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어요. 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고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최근에 되게 잘해줬었던 이 두란이 블론 세이브를 이제 만들어내고 왔거든요. 뭐 두란도 못했지만 실책까지 겹쳐지면서 9회 역전을 당했고 9회 말에 뒤집지 못하면서 1점차 패배. 좀 기분이 나쁘죠.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아론 로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0번의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1.6의 WHP와 6.92의 ERA. 이 친구가 사실 강점이 뭐냐면은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뭐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 특히나 이 너클 커브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은 자원인데 이번 시즌 이 너클 커브가 역할이 좀 못해주고 있습니다. 밸류가 많이 떨어졌고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워싱턴도 최근에 타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8득점. 그리고 뭐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오픈 9리, 홈런 4방. 그리고 좌타석에서 로라를 좀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도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우드라든지 뭐 가르시아라든지 최근에 좌타석 뭐 밸류라든지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내일 사실 투수 운영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은 마이클 파커가 등판하죠.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전형적인 파워 피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좀 문제가 뭐죠 최근에? 구위가 좀 많이 빠지면서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내일 시티즌 뱅크에 이제 바깥쪽으로 또 이제 강한 바람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언어바 발매가 안 됐습니다. 언어바 발매가 안 됐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좀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뭐 가져가지 않을까. 뭐 요 정도 느낌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자, 홈팀 디트로이트가 최근 이제 4연승. 흐름이 괜찮아요. 디트로이트가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도 이제 뒷심 싸움에서 캔자스를 이제 제압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5연승까지 좀 이어가기에는 내일 선발 크리스 패덱이 올라온다는 점. 패덱이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32.1 동안 1.26의 WHP와 5.1의 ERA. 그래서 이 패덱이 정말 좋을 때는 페이스볼에 대한 뭐 움직임이라든지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구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올라왔을 때는 경기력이 괜찮은데 최근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무브먼트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8월달 총 3번의 경기에서 15.1 동안 13자책 7.63의 ERA. 최근에 안 좋았어요, 이 패덱이. 캔자스도 사실 뭐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대응 능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분명히 패덱의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캔자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4리로 나쁘지 않고요.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득점 지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바비 위트라든지 아니면 뭐 파스칸티노라든지 아니면 뭐 페레즈라든지 확실히 중심 타선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정립이 되고 있다 보니까 패덱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캔자스가 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캔자스의 선발은 마이클 와카가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최근 와카가 등판한 4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었던 캔자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와카 자체도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안정감 있게 타자들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와카가 등판했을 때 캔자스가 수비도 되게 잘 되고 있고 타격도 좀 터져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캔자스가 선발 구간에서는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을 좀 잠궈주는 느낌? 뭐 캔자스가 이번 시즌 불펜이 나쁘지 않습니다. 3.71 리그 전체 7위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캔자스가 굳이 역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역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랑 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볼티모어가 이제 1차전, 2차전을 전부 지고 왔어요. 휴스턴 상대로 지고 왔고 휴스턴은 이제 침묵하던 빠따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최저점에서 비빌대던 빠따가 볼티를 만나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가 사실 3차전은 가져오겠다. 딘 크레머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47.1 동안 1.21의 WHP와 3.97의 ERA. 이번 시즌 부진한 이제 볼티모어 선발들 중에 그나마 뭐 밥값을 해주는 선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스플리터, 그 다음에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최근에 이 페이스볼이 나쁘지가 않고요. 뭐 최근에 움직임이라든지 뭐 구위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스플리터라는 확실한 이제 위닝샷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8일이었죠. 휴턴을 만나서 휴턴 원정에 가서 7이닝 무실점 완벽한 피칭 내용을 기록해준 기억이 있다. 이거 사실 휴턴은 워낙에 이런 밸류가 높은 스플리터성 공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휴턴 입장에서는 좀 이 크레머가 던지는 빠른 공 타이밍을 공략을 못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좀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레머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선 휴턴의 선발은 하비에르가 등판을 하는데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 커브까지 던져줍니다.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뭐 나쁘지 않은 스토프를 갖추고 있는 자원인데 문제는 뜬공 비율이 되게 높아요. 볼티모어도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내 경기장이 어디다? 오리올 파크다. 오리올 파크도 사실 이제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볼티모어가 확연하게 득점에 대한 또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발 구간은 크레머 내보내는 볼티모어가 좀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이거 사실 휴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비에르에게 뭐 2이닝 이터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의 시점으로 막아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좀 불펜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휴턴도 최근에 불펜에 대한 시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헤이더라든지 뭐 수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또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투수 운영 난이도가 휴턴 쪽이 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볼티모어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휴턴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앙우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보시죠. 텍사스랑 클리브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자, 텍사스랑 클리브랜드. 자, 오늘 양 팀의 1차전은 이제 이 클리브랜드가 경기를 뒤집혀지고 왔죠. 경기를 지고 왔는데 확실한 클로저가 없는 모습,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클리브랜드 결국에 3연패까지 연패 장출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텍사스도 이제 내일 경기에서 라이터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텍사스는 강점이 뭐죠? 일단 눈에 띄는 점은 선발 방어율이 리그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팀이고요.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균 시점이 가장 낮은 팀이고, 불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딩에 대한 능력 자체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 이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텍사스는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실점으로 상대의 득점을 묶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선발 잭 라이터, 이제 157km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싱커라든지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데 새롭게 장착한 이 싱커가 밸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지금 성적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난 시즌 8.83의 ERA에서 이번 시즌 4.06까지. 소위 말해 뭐 용 됐죠.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그리고 사실 클리브 같은 경우에도 무빙볼에 뭐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1리밖에 안 되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뭐 평균 최근 5경기에서 득점이 이제 3.4득점밖에 안 되는 팀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상승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라이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리브랜드 선발은 로건 알렌이 등판하죠. 146kg짜리 포심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볼 끝이 좋아요. 볼 끝이 좋은데 최근에는 9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달 3번의 등판에서 14.2이닝 동안 4자책 2.45의 ERA 최근의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텍사스는 이번 시즌 좀 타선에서 아쉬운 점이 뭐죠? 물론 뭐 평균 득점이 4.08점으로 리그 전체 24위밖에 안 되는 팀입니다. 이것도 맞는데 좌투수를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다? 0.633 리그 전체 2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 팀의 선발들이 좀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시점으로 막아주는 경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접전 저득점 경기에 대한 가능성? 다만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텍사스가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필딩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뭐 승리 정도는 가져올 수도 있는 뭐 요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텍사스 승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미러키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 1차전은 이제 샌프가 좀 불안한 불펜 운영을 보여주면서 미러키가 경기 가져왔거든요. 샌프는 지금 4연패까지 좀 연패 장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죠? 에이스의 역할이죠. 에이스의 역할인데 웹이 등판해요. 내일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60.2이닝 동안 1.2의 WHP와 3.19의 ERA 그래서 이제 148kg짜리 싱커,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주는데 무빙볼이 되게 좋아요. 보더라인 낮게 이제 로우존을 되게 잘 공략해주고 있고 땅볼 유도도 되게 좋거든요. MF0212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약점이 있고 최근 타격감도 최고점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득점 평균 뭐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던 팀인데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보면은 3.4득점, 27위까지 흐름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웹이 원정에서 좀 한 번씩 흔들리는 경기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좀 상성해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라이타 153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고 있고요. 뭐 빠른 구속, 압도적인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위도 좋고 제구도 잘 되다 보니까 잘합니다.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2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거든요. 정타에 대한 억제는 좋은데 한 번씩 실투가 들어가고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었다. 샘프가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좋은 건 아니에요. 최근 5경기 평균 2.8득점 수준인데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이 구간 동안에 홈런이 몇 개였다? 몇 개였죠? 10개. 그러니까 대부분 홈런으로 점수가 난 거예요. 샘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접전 저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샘프의 이 펀치 능력, 최근에 터지고 있는 이런 홈런들 이런 게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접전 저득점을 좀 예상하기는 하는데 샘프의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어쨌든 오늘도 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이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이 7경기 말고도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탑4 좀 이제 집중 탐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